갑상선은요, 보험이라는 제도가 없어질 때까지 논란이 계속 논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궁금한 네. 게 있는데요. 만약에 설계사가 네. 모집경위서를 보험사 유리하게 안 쓰고 네. 정말 난 설명한 게 없다라고 하면은 그 설계사분들은 정말 구상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이나 신문기사 조금만 봐도 구상에 대한 압박을 엄청나게 해요. 보험사가 설계사한테요? 설계사분들한테요. 근데 그게 정말 그 설계사분들 통해서 지출됐던 보험금 일부를 보전받겠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싸울 수 있게 칼자루를 지어줘 라는 정도의 압박인 거지 실제로 구상까지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구상이 안 간다고 하기는 좀 그런 게 뭐냐면 설계사분은 아무나 상품을 판매하지 않죠. 그렇죠. 상품을 판매하려면 뭘 봐야 돼요?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 통과를 해서 일정한 자격이 주어져야 생명보험 판매하든 손해보험 판매를 하든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전문 계약자라고 해요. 전문 계약자 분들은 그 내용을 알죠. 알면 상품 설명서에 없는 거라도 소비자한테 말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설명 의무가 인정이 되죠. 만약에 1억 원의 보험금이 나갔다 그럼 그 1억 원에 대해서 전액을 부상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면 설계사에 대한 관리 책임 부실도 보험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상품 설명서에 넣었으면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 과실은 맞지만 그래도 일부 정도 부상을 하는 경우도 있다. 너무 악의적인 경우에 너무 고객 편을 들어서 고객 보험금을 받게 해주려고 너무 악의적으로 막 이렇게 쓰시면 갑의 위치에 있는 보험사가 설계사분한테 약간 갑질을 하는 괘씸죄가 적용되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액 구상이 안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제 본보기인 거죠. 설계사님들께서도 한번 모집경위서를 썼어요. 근데 구상이 안 들어와. 잘 됐네? 그래서 이제 주변 분들한테 내가 이거 잘 써줄 테니까 청구해서 보험금 받아. 이렇게 해서 점점 그 데이터가 쌓여버리면 아니면 그 지점에서 계속 그런 모집경위서가 올라오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상품 설명서대로 설명했습니다라고 해서 진술을 하시면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베스트한 그게 베스트안인데 그게 맞잖아요.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이거 아니요 저는 고객한테 설명 안 했습니다. 고객이 돈을 받기 원합니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가버리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설계사님도 설계사님대로 보호하셔야 되고 고객도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모집인이 그렇게 보험사 이로운 모집경위서를 쓰셨다고 해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말씀 듣다 보니까 지난 2011년 4월에 원발암하고 전이암 관련해서 이제 전이암이더라도 원발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약관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2011년 4월 이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다툼 없이 그냥 전이암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있을 것 같다는 그렇죠. 있죠. 100% 있죠. 그 약관 조항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보험회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넣은 거죠. 그렇죠.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에 대해서 구분을 할 때 들어가 있는 것과 안 들어가 있는 걸 먼저 구분하죠. 약관 조항에 없으면 일반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줘야 되는 거고 저는 둘 다 줘야 된다 생각해요. 소외감, 갑상선암도 주고 림프암도 주고 그래서 일반암, 소외감 둘 다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떤 회사에 충성 고객이 있다라고 하면 암보험을 하나만 들진 않죠 요즘에. 그렇죠. 여러 개 들죠. 거기에 생애 사이클에 맞춰서 하나,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쌓아 올라가면 2011년도 기준으로 이전에 가입된 것도 있고 이후에 가입된 것도 있잖아요. 보상의 폐해라고 좀 하죠. 이거는 림프절 전이가 있으니까 일반암으로 주고 이거는 소외감으로 주면 약관대로 한 거 맞잖아요. 근데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암, 갑상선암 이퀄 소외감 해서 약관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소외감으로 지급됐던 사례들이 과거에는 너무 많았어요. 지금에는 림프암 갖고 고객들이 엄청나게 싸우니까 이거 그렇게 줬다가는 이제 약관에 있는 것조차 주장을 못하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그나마도 그거는 준다. 과거에는 갑상선 그러면 보상과 직원들이 소외감 그러니까 약관도 안 보고 그냥 소외감으로 그냥 다 지급을 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지금 기자님께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이미. 그런데 지금 보상 환경에서는 요즘 소비자분들이 똑똑해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 갑상선암은 소외감인데 전이암은 일반암이잖아요.
받으셨잖아요. 근데 2011년 4월 약관에 들어가기 전에는 둘 다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나 아니죠. 봐요. 이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약관에는 있잖아요. 네. 그 약관을 주장하지 못하니까 돈을 주는 거죠. 그러면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 위반은 3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취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약관적으로는 더 이상 설명 의무 가지고 알가알부 할 수가 없죠. 대부분 문제되시는 건 3개월 이후일 테니까. 그러면 이 약관규제법으로 하는 건데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게 약관규제법 3조에 있어요. 약관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니까 그 조항은 지금 없어진 조항이죠. 원바람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조직검사상으로 우리는 암진단 하잖아요. 조직검사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줘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불이 나서 여기에 옮겨 붙었어요. 두 개의 사고인가요? 하나의 사고인가요? 하나의 사고. 화재 비유 좋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옮겨 붙은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줘야 된다라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안보험 약관을 따지고 봤을 때는 둘 다 저는 줘야 되는 거지만 보험 이론적으로는 보험회사가 하나의 사고니까 하나의 보험금만 준다라고 해서 일반암 진단비만 주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암 주면 감사한 거기 때문에 괜히 소외감도 더 주세요 이랬다가는 일반암도 안 주고 소송으로 가버리게 되니까 그거는 실무에서 대부분 묵인하고 일반암 주면 조용히 한다. 네, 그렇게 한다. 사실 소외감 보험금을 받아도 소송 비용조차 나오지 않으니 절반의 성공이죠. 어떻게 보면 그거 받으신 거면. 근데 괜히 그거 소외감까지 받겠다고 하시면 그건 진짜 감정 싸움이 나거든요. 보상과 직원하고. 왜냐하면 보상과 직원 머릿속에는 안 줘야 될 거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소외감 줘야 되는데 일반은 이미 줬어. 줬으니까. 라고. 근데 이 소외감까지 이거 남아있는 것까지 달라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씩씩거리면서 이거 그냥 법무팀 넘기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소송은 감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갑상선 림프절 전이는 갑상선암하고 림프암하고 둘 다 받지 마시고 일반암으로 받고 일반암으로 받으신 게 이기신 거니까 그렇게 조금 하시고 자신의 상품을 먼저 11년도 계약인지 아닌지를 보셔서 보험회사가 11년도 이전 계약인데 분쟁의 소지를 삼으려고 하시면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 이유 상황이면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를 반드시 입증하셔야 되고 설계사의 모집경위서로 면책이 되셨다라고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판례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소비자 우호적으로 법원은 완전히 잡혔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셔라. 끝까지 싸워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전문가인 손사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는데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생각되거든요. 설계사님들 보험사에 구상 나오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상품 설명서대로 설명했다라고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된다. 그게 완벽한 거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보험회사에서 교육된 대로 상품 설명서에 이 상품을 어떻게 판매해달라고 오잖아요. 그 지침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설명을 했고 무슨 옷을 입고 있었으며 어디 장소에서 했어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2, 3년 정도는 모를까 훨씬 지나신 분들이 있고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설계하시는 분들께서 설계직을 안 하고 계신데 막 그런 모집경위서를 써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그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설명 의무 위반으로 청구가 들어오면 보험회사는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게 설계 판매를 했던 설계사님이니까. 근데 소송이 아니고서야 그걸 하실 의무는 없으니까 자기가 그 직을 안 하고 계시면 쓰지 마라.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게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설명 안 한 걸 했다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 그건 양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일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 주셨던 게 특히 갑상선암에서 전이 됐을 경우 일반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만약 소외감 보험금을 받으셨다면 다투셔야 된다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